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67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은퇴했지만 제 손은 여전히 바쁩니다. 아침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밥 퍼 담습니다. 7시가 되자 손주 민수를 깨우러 갑니다. 민수야,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6살 꼬마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제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 5분만 더요. 안 돼. 우리 유치원 늦으면 어떡해.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일어납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식탁에 앉힙니다. 민수는 제 옆에서 얌전히 아침을 기다립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요. 그래, 우리 민수가 제일 잘 그리겠네. 민수의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맑게 합니다. 그때 방문이 열립니다. 며느리가 나옵니다. 세련된 원피스에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입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아침은 먹고 가려무나. 아니요, 밖에서 먹을게요. 민수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며느리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편이 묵직해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매일 나가요? 엄마는 바쁘신 거야. 아이의 눈빛이 조금 슬퍼 보입니다.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아침을 먹이고 민수를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아이는 제 손을 놓기 싫어하는 듯 꼭 붙잡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데리러 와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민수가 유치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바라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선 지 이제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저녁까지 안 들어올 거라는 걸 압니다. 결혼한 지 7년째입니다. 처음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뻤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시댁 이야기는 대충 넘기거나 무시합니다. 요즘은 아예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고요합니다. 둘째 다은이가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2살배기 아이는 제 품에서만 잠듭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아이를 확인합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립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릇을 닦는데 손이 떨립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컵이 싱크대에 떨어집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어딘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아이들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도 뭔가 보입니다.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무겁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다은이가 깹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 품으로 달려옵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아 올립니다. 잘 잤어? 배고프지? 응. 다은이에게 우유를 데워줍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우유를 마십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민수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민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깁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랑 저랑 다은이 그렸어요. 정말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민수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냅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우리 민수 정말 잘 그렸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민수는 제 손을 잡고 걷고 다은이는 유모차에서 잠듭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시 무거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 없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입니다. 하지만 화장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저녁 먹어야지. 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민수가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엄마 피곤하니까 나중에 보여줘. 민수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아이는 다시 제 옆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도훈이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손 씻고 와라. 도훈은 착한 아들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효자입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민수와 다은이는 제 양옆에 앉습니다. 도훈과 며느리는 마주 보고 앉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입을 엽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또 전화하셨어. 무슨 일인데? 친정 오빠네 집들이 다음 주래. 가야 된대. 도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우리 친정 오빠는 정말 대단해. 이번에 집도 서울 강남에 샀대. 30평이지만 분위기가 완전 럭셔리하대. 저는 묵묵히 반찬을 집어줍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길 요즘은 이런 식으로 집을 꾸며야 한대. 인테리어도 다 전문가한테 맡기고. 도훈은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힐끗 봅니다. 어머님 세대는 좀 다르셨죠? 그냥 살림만 하시고. 그 말에 제 손이 멈춥니다. 그래, 우리 때는 그랬지.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센스 있으세요. 집안 분위기도 항상 밝고, 손님 오면 대접도 완벽하게 하시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신이 납니다. 친정 가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 엄마가 다 해주시거든요. 밥도 차려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도 계신데. 아, 죄송해요. 그냥 친정이 좋아서 그래요. 며느리는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합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이들은 제 옆에서 놉니다. 도훈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피곤할 텐데. 괜찮습니다. 도훈은 착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착해서 문제입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나갑니다. 어머님, 오늘도 친구 만나요. 그래. 현관문이 닫힙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우리랑 놀아요? 엄마는 바쁘시니까. 아이의 눈빛이 슬퍼 보입니다. 저는 민수를 안아줍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따뜻합니다. 오후에 동네 언니 한 분이 집에 들렀습니다. 순자야, 며느리는 요즘 뭐해?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시어머니가 손주 다 봐주는데. 저는 차만 따라줍니다. 언니는 한숨을 쉽니다. 내 며느리도 그래. 친정만 좋아하고
시댁은 귀찮아해. 그래도 뭐, 애들이 건강하면 됐지요. 그래도 순자 너는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한마디 했을 거야. 저는 웃기만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쌓입니다. 친정 자랑, 시댁 무시. 겉으로는 상냥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무시합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손주들 때문입니다. 민수와 다은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밤 9시가 넘어서입니다. 다녀왔어요. 밥은 먹었니? 네. 밖에서 먹었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에서 민수와 다은이를 재웁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들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민수는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며느리가 낳았지만 키운 건 저입니다. 아침에 깨우고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씻기고 재웁니다. 며느리는 거의 집에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가끔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모임이 길어졌어요. 쇼핑하다가 늦었어요. 핑계는 매번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집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민수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겁습니다. 저는 급히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찜질을 합니다. 할머니, 아파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민수는 제 품에서 칭얼거립니다.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열이 나는데 어디 있니? 아,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요. 곧 갈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민수는 제 품에서 잠듭니다. 열은 조금 내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민수는요? 자고 있다. 열은 내렸어요? 응.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수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열은 완전히 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일어납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정 가요. 민수는 어제 아팠는데 괜찮아 보이던데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괜찮겠죠?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나갑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놀아줘요? 엄마는 바쁘셔. 할머니가 좋아요. 민수가 제 품에 안깁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도훈이 집에 있습니다. 며느리도 집에 있습니다. 오빠, 오늘 백화점 가자. 응. 가자. 민수도 데려갈까요? 도훈이 저를 봅니다. 어머니, 민수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그래, 가거라. 가족이 나갑니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민수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왔어? 도훈이 민수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자꾸 칭얼거려서요. 아내가 좀 힘들어해서 데려왔어요. 그래, 알았다. 도훈은 다시 나갑니다. 민수는 제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있을래요? 그래, 우리 민수. 저는 민수와 함께 집에서 놉니다. 아이는 제 옆에만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저녁이 되어 도훈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장난감 사왔어. 며느리가 장난감을 꺼냅니다. 민수는 잠깐 보다가 다시 제 옆으로 옵니다. 할머니, 우리 책 읽어요. 그래.
며느리의 얼굴이 굳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사준 건데 안 볼 거야? 나중에 볼게요. 며느리는 장난감을 던지듯 놓습니다. 오빠, 저 좀 쉬어야겠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책장을 넘깁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며칠 후입니다. 며느리가 또 나갑니다. 어머님, 오늘 모임 있어요. 또 나가니? 네. 오래 안 걸려요. 하지만 저녁 8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민수와 다은이를 재우고 저녁 설거지를 합니다. 도훈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아내가 요즘 좀 바쁜가 봐요. 그런가 보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뭐가 죄송하냐. 도훈은 말 없이 나갑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자꾸 떠오릅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 해요. 시댁 방식은 좀 구식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를 무시합니다. 저는 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쌓입니다. 둘째 다은이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으로 향할 때 저도 함께 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도훈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몇 시간 후 다은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지쳐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느리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푹 쉬어라. 아이 돌보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서 재우고, 며느리는 회복한다는 핑계로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요. 좀 나갔다 올게요. 아기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다은이는 제 품에서만 잠들었습니다. 아기는 작고 여렸습니다. 제 품에 딱 맞게 안겼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이렇게 키웠습니다. 다은이도 그렇게 키울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다은이가 처음 한 말은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머니다. 우리 다은이 잘했어. 다은이는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돌잔치 날입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다은이는 제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애가 누구 닮았나?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손주는 아빠 닮았는데 손녀는 좀 다르네.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친척 한 분이 다은이를 안아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이 애눈이 참 다르게 생겼네. 집안에 이런 눈 가진 사람 있어? 글쎄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다은이가 두 돌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걷고 말도 제법 했습니다. 할머니, 놀아요. 그래, 우리 다은이. 민수와 다은이는 제 양옆에 붙어서 놀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닮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도훈을 닮아서 눈이 크고 얼굴이 둥글었습니다. 손녀는 눈이 좁고 얼굴이 갸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종종 말했습니다. 손녀는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나 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그런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친정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순자야, 다은이 좀 보자. 다은이를 안아보더니 언니가 말했습니다.
애가 참 예쁜데. 근데 누구 닮았어? 너희 집안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응. 좀 다른데. 혹시 며느리네 집안 누가 이렇게 생겼어? 글쎄,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밤에 다은이를 재우고 민수 사진과 다은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손주 민수는 확실히 도훈을 닮았습니다. 손녀 다은이는 누구도 닮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며느리가 또 나갔습니다. 저는 다은이와 민수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은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다은이 많이 컸네. 근데 애가 누구 닮았어? 잘 모르겠어요. 민수는 아빠 쏙 빼닮았는데 다은이는 정말 다르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며느리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나? 친구들 만났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잦은 외출, 아이를 돌보지 않는 태도, 그리고 다은이의 낯선 외모.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며느리는 8시에 또 나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속 있어요. 또 나가니? 네. 중요한 약속이에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민수와 다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저를 닮았고 도훈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집에 없는 동안 저는 조용히 다은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라 봉투에 넣었습니다. 도훈의 머리카락도 몇 가닥 가져왔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예약하시겠어요?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제 손에서만 자랐습니다. 민수는 유치원에 다녀오고 다은이는 제 품에서 놀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같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네.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관계 가능성 0%. 다은이는 도훈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며느리와 대면해야 하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수와 다은이가 저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 왔다.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은이는 여전히 제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해야겠다고. 며느리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면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옵니다. 어머님, 오늘도 친구들 만나요. 또 나가니? 네. 중요한 모임이에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저는 민수와 다은이를 바라봅니다. 두 아이는 엄마가 나가는 것에 익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놀아요. 그래, 우리 민수.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봅니다.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웁니다. 며느리는 저녁에 돌아와도 아이들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애들 자요? 응, 자고 있어. 아, 그럼 잘 됐네요. 저도 피곤해서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며칠 후입니다. 다은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괜찮아. 할머니가 약 발라줄게. 아이의 무릎에 약을 바르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은이 왜 그래요? 넘어져서 무릎 좀 다쳤어. 며느리는 한번 보더니 고개만 끄덕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샤워 좀 하고 올게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은이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다은이는 제 품에서 울음을 멈춥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도훈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훈이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아니야?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엄마를 찾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습니다. 오빠, 저도 숨 좀 쉬어야죠. 매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그건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애들 잘 봐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춥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머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며느리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기다렸지. 저를요? 왜요?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며느리의 표정이 변합니다. 어머님, 제가 애도 아니고요. 제 시간 좀 가져도 되죠? 그래도 집에 애들이 있잖니. 애들은 어머님이 보시잖아요. 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뭐하러 집에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힙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며느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민수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에 보냅니다. 다은이도 일어나서 제 옆에 앉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밥 줄게. 며느리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왜 안 깨우셨어요? 피곤해 보여서. 아, 그래요?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또 나갑니다. 어머님, 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친구 만나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며칠 후입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폭언을 터뜨렸습니다. 민수가 우유를 쏟았습니다. 아, 진짜! 민수야! 조심 좀 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큽니다. 민수가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급히 민수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며느리가 제게 말합니다. 어머님, 좀 신경 써주세요. 애가 맨날 이래요. 아이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어머님이 제대로 안 가르치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립니다. 컵을 잡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풀립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괜찮다. 저는 조용히 깨진 컵을 치웁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가 제 품에서 웁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민수 잘못 없어.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줍니다. 가슴 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훈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며느리 요즘 좀 이상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집을 자주 비우고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없어. 도훈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부탁한다. 하지만 도훈은 며느리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나갑니다. 아이들은 제 손에서만 자랍니다. 저는 결심합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보더니 말합니다. 어머님, 이 반찬 또 하셨어요? 응, 도훈이가 좋아하는 거라서. 근데 너무 자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맛있는데. 오빠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며느리의 말투가 날카롭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합니다. 솔직히 시댁은 뭐 해준 게 있어요? 그 말에 도훈의 손이 멈춥니다. 무슨 소리야? 집은 우리 돈으로 샀잖아요. 생활비도 다 오빠가 버는 거고. 그래도 어머님은 그냥 애 봐주시는 거죠.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주잖아요. 제 손이 떨립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은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지 가족은 아니에요. 혜진아! 도훈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저는요? 저는 이 집에서 뭐예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민수가 무서워서 웁니다. 저는 민수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민수야. 며느리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습니다. 저는 민수와 다은이를 안고 있습니다. 도훈이 저를 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머님은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지 가족은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서 뭡니까? 손주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를 돕는데 그런데 저는 가족이 아니랍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며느리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민수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응. 어제는 제가 좀 그랬어요. 죄송해요. 말은 사과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괜찮다.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요.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또 나갑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다은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다시 의심이 듭니다. 이 아이는 정말 도훈의 친자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며칠 후입니다. 며느리가 또 폭언을 했습니다. 다은이가 울었습니다. 아, 진짜! 얘가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아줍니다. 배가 고픈가 봐. 어머님, 얘 좀 제대로 돌봐주세요. 맨날 운다니까요. 아이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너무 자주 우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애들을 너무 버릇없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뭐? 민수도 그렇고 다은이도 그렇고 애들이 맨날 어머님만 찾잖아요. 그건 저는 엄마인데 애들이 저한테는 안 오잖아요. 다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셔서 그런 거예요. 제 손이 떨립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엄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애들 낳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제 역할을 다 빼앗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머님은 그냥 할머니시잖아요. 근데 왜 엄마처럼 행동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고 웁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웁니다. 그날 밤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며느리 요즘 너무 심한 것 같구나. 도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죄송할 일이 아니야. 근데 도훈아,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봐라. 제대로. 뭐려? 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다. 괜찮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친자 관계 가능성 0%.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다은이를 보면 볼수록 의심은 커집니다.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도훈이나 며느리를 닮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도훈을 쏙 빼닮았습니다.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걷는 것까지. 하지만 다은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저는 다은이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의 돌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은이는 누구 닮았나? 집안에 이런 얼굴 가진 사람 있어? 민수랑 너무 다르네. 모두가 알아차렸습니다. 다은이가 다르다는 것을 저만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분명했으니까요. 며칠 후입니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훈의 사촌 누나가 집에 왔습니다. 순자 이모, 다은이 좀 볼까? 그래. 조카가 다은이를 안아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다은이가 도훈이랑 안 닮았네. 그런가? 응, 민수는 도훈이 판박이인데. 다은이는 좀 다른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다 다르지. 하지만 조카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도훈이 처 집안 누가 이렇게 생겼나? 글쎄, 이상하네.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해. 조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만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습니다. 밤에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훈을 불렀습니다. 도훈아, 잠깐만. 네, 어머니. 다은이 사진 좀 보자. 저는 민수 사진과 다은이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때 보이니? 도훈이 사진을 봅니다. 왜요? 민수랑 다은이가 많이 다르지 않니? 도훈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훈아, 내가 보기엔 다은이가 너 닮았니? 도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서. 누가요?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들 다은이가 누구 닮았냐고 물어봐. 도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어머니, 설마. 설마가 아니야. 도훈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도훈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도훈도 눈치챘습니다. 분명히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며칠 후입니다. 며느리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너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은이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습니다. 다은이가 왜요? 다은이가 도훈이를 안 닮은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다은이가 누구 닮았냐고. 애들은 다 다르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 다를 수 있지. 근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며느리야,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은이에 대해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머님, 저 피곤해요. 내일 이야기해요. 며느리는 급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를 피하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훈에게 말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며느리와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며느리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잠깐만. 네. 내일 우리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내일 알게 될 거야.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친자 관계 가능성 0%. 이제 모든 걸 밝힐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도훈은 회사에 갔습니다. 민수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다은이만 남았습니다. 다은이를 방에 재우고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앉아라.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는 봉투입니다. 이게 뭔지 아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게 뭔데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며느리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결과지를 꺼내 며느리 앞에 놓습니다. 다은이는 도훈이의 친자가 아니더구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친자 관계 가능성 0%.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물어볼게. 다은이 친아버지는 누구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대답해라. 다은이 친아버지가 누구냐고. 며느리가 웁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니? 저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춥니다. 며느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다은이 친아버지가 누구니? 며느리는 한참을 울더니 입을 엽니다. 대학 동창이에요. 뭐? 결혼하고도 계속 만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 낳고 나서 힘들었어요. 도훈 오빠는 일만 하고 시댁에서는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끝내자, 며느리야. 며느리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도훈이한테 말할 거야. 다은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님,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왜? 숨기고 살 거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가 저희 손을 잡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칩니다. 이미 늦었어. 다은이가 이제 2살이야. 너는 2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어머님, 며느리는 계속 웁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우리 가족을 속였어. 도훈이를, 나를, 민수를, 다은이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은 무슨, 너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저는 일어섭니다. 며느리가 제 옷자락을 잡습니다. 어머님, 다은이는요? 다은이는 어떡해요? 다은이는 내가 키울 거야. 어머님, 너는 다은이한테도 관심 없었잖아. 맨날 밖에만 나가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봅니다. 며느리야, 너는 오늘 저녁까지 짐 싸라. 그리고 나가. 어머님, 도훈 오빠는요? 도훈이한테는 내가 말할 거야. 며느리가 웁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섭니다. 방으로 들어가 다은이를 봅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오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민수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방에 있어. 민수는 제 옆에 앉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훈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도훈아. 저녁 먹고 이야기 좀 하자. 도훈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녁 먹고 이야기할게. 식탁에 가족이 앉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훈이 물어봅니다. 혜진이는요? 방에 있어.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민수와 다은이를 재우고 저는 도훈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훈아, 앉아라. 도훈이 앉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니? 도훈이 결과지를 봅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어머니, 이게 다은이는 내 친자가 아니야.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친자 관계 가능성 0%. 다은이는 내 딸이 아니야. 도훈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어. 다은이는 다른 남자 아이야. 도훈은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내가 검사했어. 도훈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도훈아, 미안하다. 내가 늦게 알아차렸어. 도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옵니다. 오빠, 도훈이 며느리를 봅니다.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도훈이 일어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도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빠, 나도 힘들었어. 결혼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워. 그래서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훈이 머리를 감싸 쥡니다. 다은이를 내 딸인 줄 알고 키웠는데. 저는 도훈의 어깨를 잡습니다. 도훈아, 진정해. 어머니, 저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도훈이 웁니다. 저는 도훈을 안아줍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훈이가 며느리를 봅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오빠,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도훈이 소리를 지릅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쌉니다. 1시간 후, 며느리가 집을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저는 도훈을 안아줍니다. 괜찮아, 도훈아. 엄마가 있으니까. 도훈은 제 품에서 웁니다. 며느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한동안 못 와. 왜요? 엄마가 바쁘셔서.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도훈은 일주일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갔다 오면
방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도훈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저는 도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훈아, 밥 먹어야지. 어머니, 저 괜찮아요. 밥은 먹어야 해. 나와라. 도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도훈아, 괜찮니? 어머니, 저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다은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는데 도훈이 다은이를 봅니다. 다은이는 밥을 먹으며 웃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도훈의 눈빛이 복잡합니다. 저는 도훈의 손을 잡습니다. 도훈아, 다은이는 아무 죄가 없어. 도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도훈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무슨 일이니? 애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어머님, 제발요. 민수랑 다은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야. 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훈이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다은이는요? 그 말에 저는 도훈을 봅니다. 다은이를 어떻게 하고 싶니? 도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어머니가 키우세요. 내가? 네. 다은이는 제 딸이 아니지만 어머니 손녀잖아요. 저는 도훈의 말에 눈물이 납니다. 도훈아, 다은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어머니가 키워주세요. 저는 도훈을 안아줍니다. 그래, 내가 키울게. 며느리와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다은이의 양육권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정말 안 와요? 응, 안 와. 왜요?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 살아. 민수는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민수를 안아줍니다. 그래,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다은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놀아요. 그래, 우리 다은이. 저는 두 아이를 안아줍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도훈, 민수, 다은이입니다. 며느리 없이도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제 품에서 자랐습니다. 도훈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다은이 키워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다은이는 우리 손녀잖니. 도훈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겠을까요?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지켜줄게. 주말입니다. 저는 민수와 다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민수는 그네를 탔고 다은이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도 좋아. 다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훈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었어요. 그래? 고맙다. 식탁에 가족이 앉았습니다. 도훈, 민수, 다은이, 그리고 저. 조용하지만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다은이도요? 그럼, 다은이도 우리 가족이지. 민수가 다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우리 가족이야. 다은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집은 오히려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거짓과 배신이 사라지고 진심만 남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안아줍니다. 민수야, 다은아,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네, 할머니. 아이들이 제 품에 안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죠? 아니야. 이제 괜찮아. 도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도훈아.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품는 마음이라고. 다은이는 제 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와 다은이 두 아이 모두 제 손주입니다. 며느리는 떠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보다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요. 저는 일어나 아이들의 방으로 갑니다. 민수와 다은이가 나란히 자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이불을 덮어줍니다. 잘 자라. 우리 손주들.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웃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